최원현의 수필 낭독. 오늘은 수필가 최원현의 수필 어머니의 끈을 소개합니다. 이 어머니의 끈은 2017년 11, 12호로 팬문학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어머니의 끈. 최원현. 큰 이모와 통화를 했다. 병원에 다녀오는데 갑자기 이모님 생각이 났다. 이런 생각이 났다는 것은 엄마 생각이 났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참 이 나이의 엄마라니. 한데 이상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표현하는 그리움은 상사병 같기도 하다. 보지 못하는 그리움이 안타까움으로 더욱 그리움을 깨워내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그런 것 같다. 내 역사에 뿌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힘이 있어인지 내 유년의 기억은 늘 부초 같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미세한 물결에도 위치가 바뀌는 부초 같은 그리움은 그래서인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는 것 같지 않다. 언젠가 어디선가 맡았던 좋은 향기처럼 잠재의식 속에서까지도 새록새록 피어난다. 큰 이모는 88이시다. 살아계셨다면 어머니가 90이고 아버지가 93이다. 언젠가 엄마가 몇 살 때 결혼을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큰 이모도 잘 모르시겠단다. 큰 이모가 20살에 시집을 가셨다니 아마 엄마는 19이나 18 그쯤에서 같이 했다. 내 기억 속의 사건을 추리해 시간을 계산해봐도 얼추 맞는 것 같다. 내 돌달에 돌아가신 아버지, 내 3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그 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5살로 유명을 달리했다니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모 말대로 18이나 19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엄마는 결혼 후 10년쯤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다. 29살에. 아버지가 3살 위였으니 계산해보면 아버지 역시 29 나이로 돌아가신 것이다. 나는 30도 못 넘기고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50이란 나이는 엄청나게 많은 나이로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는 50살까지만 살겠다고 했었다. 그 50이 넘은 지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 생각하니 그 또한 말의 객기가 아니었나 싶다. 작은 이모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사실 그 작은 이모가 내겐 어머니 같다. 큰 이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집을 가버렸으니 나와 함께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고 작은 이모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에 시집을 갔으니 그 이모의 등과 손에서 자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큰 이모와 통화를 하는데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왔다. 작은 이모가 돌아가신 후 이제 남은 어머니에 대한 끈은 오직 이모뿐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모는 팔을 다쳐 2달이나 깁스를 하고 사신다 했다. 목소리를 들으니 당장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다. 아니 안아드리고 싶다. 귀도 눈도 기억도 아직까지는 너무나 밝고 맑으신 이모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소리도 한결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할머니만 지천말로 정말 박복한 분이었던 것 같다. 큰 사이, 둘째 사이, 셋째 사이를 참 허망하게 보내버렸다. 거기다 큰 내손자까지 5살로 보내버렸으니 그 가슴이 오죽했겠는가. 그래서 당신 먼저 보내버린 딸과 사이의 안타까움을 내게 다 쏟으셨던 할머니 또한 내겐 그냥 어머니셨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가 되어주셨던 분들이 참 많다. 나는 그렇게 어미아비 없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한 분 이모님만 계신다. 며칠 전엔 큰 어머니까지 가셨다. 생전에 어머니를 아는 분으로 역시 내겐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고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 힘들어도 애로워도 기쁘거나 즐거워도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요 고향이지 않던가. 근데 나는 그 둘 다 일찌감치 잃어버렸기에 마음에만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그나마 유일한 것은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이다. 어쩌다 만나 얼굴 보고 밥 먹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전부지만 다들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된 그들의 얼굴에서 어릴 적 개구장의 모습이 살짝씩 보이는 것이 여간 신기하고 정겨운 것이 아니다. 막혔던 샘물 터지듯 쏟아지는 사투리도 적겠고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이 근본을 다하는 처지들이라 부담도 없어 좋다. 엊그제는 오랜만에 나도 함주에 영산포에서 올라온 홍어밥도 보고 정겨운 목소리도 들었다.
신설포 나루에서 영산강을 건너 기차를 탔던 간이형 사창역 이야기도 나눴고, 그 사창역이 없어지고 무한역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그러다 부모님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가시고 남아 계신 분도 90을 넘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 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그분들마저 가시면 우리만 남게 되는데, 나이가 70이라 해도 부모님 안 계시면 과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친구들에게서 나만 조금 일찍 헤어져 허리통 쪽으로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는데 큰 이모 생각이 난 것이다. 이제 몇 날 후면 어머니가 가신 날이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나나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되어버렸다. 내가 그럴 텐데 아이들은 어떻겠는가. 한 번 본 적도 없는 할머니요, 아빠로부터 들은 얘기조차 별로 없는 그들이니 그리움은 내 몫으로 족하다. 지난 추석 무렵 벌초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직 인사를 드렸다. 혼자서만 가슴에 뛰로 묻고 있는 것 같아 그만 자유롭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모님 생각이 난 것이다.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더니 퍼뜩 이모님 건강도 염려가 되었던 모양이다. 아니,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고픈 마음이 남아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모님 전화는 한결같다. 잘 있냐? 나도 잘 있다. 아그들도 다 잘 있지야?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걸까? 참으로 이상하다. 늘 같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은 봄눈 녹듯 다시 녹아진다. 네, 이모님도 건강하세요. 전화 끊는 소리가 들린 후로도 이모님의 목소리는 그냥 남아있다.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를 이제라도 불러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자유롭게 해드리겠다면서 붙들고 있는 어머니의 끈은 언제쯤 놓을 수 있을까. 잘 살거라. 이모님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어 귓가에 맴돌고 있다. 이모님에게서 그 소리마저 끊길까봐 내 속에선 끄었고 기러기 울음소리가 났다. 최원현은 수필가요문학 평론가로 수필집 17권, 평론집 2권 등 여러 수필집을 낸 작가입니다.